안녕하세요, 마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바로 이 차량은 프리미엄 전기차라고 불리는 무려 7천만 원대 중반을 가지고 있는 바로 폴스타 4가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가성비의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이 현재 분위기에서 이 7,600만 원 정도 되는 이 고급지고도 프리미엄한 전기차가 과연 그 정도의 가격대를 지불하고도 구매할 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 차의 어떤 외관적인 모습들, 내장재, 옵션, 편의 장비들 통틀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해 탈 것 리뷰. 이 차의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헤드램프가 양쪽에 배치되는데 상당히 길게 끝까지 뻗어임으로써 안 그래도 큰 차의 폭을 훨씬 더 넓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도 보면은 전방용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 위에 본닛에서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총 3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앞을 감지하고 있는 걸 확인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공기흡입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상당히 고급진 느낌으로, 정말 다른 차량보다도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자, 여기 마크가 여기 지금 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거는 차량의 색상과 이제 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차를 사게 되면 이것도 검은색으로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화이트 차량이기 때문에 이 마크도 화이트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쪽도 보시면 이 파팅 라인을 상당히 넓게 지금 바깥쪽으로 빼놓은 게 확인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보닛이 더 커 보여서 이 차가 확실히 프리미엄을 맡고 있는 좀 준대형의 차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 라이트 같은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LED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사이버틱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형태의 면발광이 되는 형태로 집어넣어놔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차량처럼 보이게끔 하는 이런 요소들이 위아래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과 사이드 커터뷰를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차는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차 곳곳에 자기들의 차의 기술 이름명 또는 이 차의 어떤 재원을 텍스트로 표기해 놓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포지셔닝 라이트 유닛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도 보면 밑에 테크놀로지 픽셀 LED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도 픽셀 LED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폴스타에서 밀고 있는 헤드라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지금 이쪽에 특징적인 카메라가 확인이 되죠. 이 카메라와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이드 미러 밑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뭐 후측 방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두 가지의 보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또 어때요? 자신들 차의 재원 100kW 시에 400kW라고 하는 재원이 또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 차가 시승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표시가 항상 돼서 나오는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루프 라인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마치 저는 얼핏 봤을 때 그 페라리에서 나오는 프로산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차도 SUV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상당히 좀 차체가 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의 얼핏 보면은 세단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정말 진정한 크로스오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고급스러운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왠지 블랙 하이그로시도 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산차나 이런 데에서 보는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지고 반짝거리는, 마치 랩핑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블랙 하이그로시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흰색 차와 잘 조합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예전에 이런 부분에 크롬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 차는 크롬을 사용을 거의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유럽에서는 지금 크롬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의 외장재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유럽 차들은 크롬 사용이 극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차는 보시다시피 21인치의 아주 큰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도 보시면 상당히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옵션으로 22인치까지도 넣을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휠 타이어의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체에 비해서 좀 휠이 큰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이 차가 SUV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다지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껴져 있고요. 폴스타 전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55의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폭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소음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시승기를 통해서 정말로 조용한지 아니면 조금 시끄러운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해 탈 것 리뷰.
다음은 폴스타4의 후면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어떤 건가요? 바로 여기 뒷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슈퍼 하이퍼카 보면 뒷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뒷유리를 없앴습니다. 뒷유리를 없앤 건 이제 내부의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뒷유리가 없으면 아무래도 운전을 할 때 불편하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뒤에 두 개의 카메라를 넣어서 후방 카메라 겸 이 뒷유리에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바로 이제 얇은 브레이크 등을 넣었고, 밑에 이제 되게 완만한 게 경사로 내려오는, 그죠? 루프 라인을 따라서 이 트렁크 리드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미등 램프 라인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줘서 한 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멋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램프가 브레이크 등이 쭉 일렬로 끝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요즘 유행하는 라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램프를 통해서 이제 방향 지시 등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후진 등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상당히 거대하고 큰 컨비네이션 램프가 뭔가 계단 같은 입체적인 느낌으로다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할 건데, 전동 트렁크 당연히 시공되어 있겠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열립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오픈이 되게 되고요. 아무래도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SUV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렁크가 좀 작은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시트 공간에 보시면 넓지 않은 공간이 있지만, 대신에 여기 위에 판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면 아래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중 구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판을 제거한다면 조금 더 한 요 정도의 공간을 조금 더 밑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 지하실이라고 하는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테슬라 정도의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2피가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시거잭도 달려 있고 조명도 달려 있어서 사용을 하기에는 편의가 돼 있고, 마감도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내장재 액세서리가 붙어 있지만 안에다 부직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붙이거나 떼기나 하기도 쉬우실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시트는 7:3 정도의 비율로 폴딩이 되게 됩니다. 이 뒤에는 안타깝게도 따로 폴딩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어요. 지금 이 차가 가격이 지금 7천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 뒷좌석에 폴딩되는 스위치가 별도로 없다라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뒷좌석 한번 폴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딩 버튼은 시트의 위쪽에 있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폴딩이 진행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시면 폴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SUV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패스트백 디자인이라 공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폴스타 마크 음각으로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 세심한 어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각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프렁크가 있습니다. 한번 프렁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수동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워셔액을 넣는 구멍이 이런 식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고급차답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잘 마감을 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프렁크는 별도의 도어가 없는데, 근데 이 차는 별도의 마감 뚜껑이 있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프렁크에 비하면 공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안에 특별히 배수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이스박스처럼 쓰거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 구색만 갖춰져 있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해 탈 것 리뷰. 이제 본격적으로 1열에 탑승을 해서 실내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1열에 탑승하기 전에 이 도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이 잠기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여기 터치 핸들을 터치하면 이제 문이 튀어나오는데, 되게 괜찮은 점은 터치 핸들의 이 터치 스위치가 보통 우리나라 차는 앞문에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문에도 다 터치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상당히 칭찬할 만한데, 생각해보면 7,500만 원짜리 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예쁩니다. 프레임리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광각 미러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북유럽 스타일, 스칸디나비아 스타일로 잘 장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프레임리스로 도어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아닌데 유리가 진짜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중접합 차음유리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네, 도어 트림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스위치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이제 이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로 표현을 한 것을 확인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패브릭 같은 재질인데 여기 밑에는 이제 스피커가 또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보이게 잘 패브릭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안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밤에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지금 이렇게 안에 파여 있는 부분 밑에 또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약간 이제 반사빛 같이 간접 조명 같이 이렇게 빛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다 여기 친환경 소재의 플라스틱이 이용되어 있습니다만 겉에 코팅을 잘 해놔서 막 들을거리는 그런 느낌이라 손톱 자국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코팅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매끈하고 이 차는 또 이제 기본적인 옵션 세트 600만 원짜리 구성이 있거든요. 그걸 보통 다 넣고 출고를 하게 되시는데 그 옵션을 넣으면 여기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디오가 음질이 상당히 좋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좀 이따 한번 들어보면서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도 그냥 단순히 넣은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다 공기흡입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이중으로 이제 레이어를 줘서 마감을 한 부분이 되게 고급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정말 디자인적인 터치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를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충분한 여기 뭐 수납 공간도 들어 있고요. 손잡이도 편하게 잘 파여 있고 여기 안에 만지는 부분들도 안에 고무 같은 소재로 잘 마감을 해놔서 막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게 잘 해놨습니다. 들어와서 운전석부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도어 스커프 부분도 상당히 폴스타스러운 심플한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매트에 모노 매터리얼 100% 페트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뭔가 자신들의 기술을 되게 차 곳곳에 서술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친환경 물질인데 보통 여러 가지 물질을 이것저것 합쳐서 만들면 이제 재활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한 가지 물질만 이용해서 재활용을 쉽게 만들었다는 친환경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은 우리는 친환경이야, 우리는 뭐야, 막 이런 기술들을 여기 곳곳에 서술을 해놨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열의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D컷 핸들이 지금 보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또 마감재를 넣어놔가지고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썼다는 건 사실 칭찬할 만합니다. 핸들에 여러 가지 버튼이 붙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터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26년식부터인가 제가 알기로 물리 버튼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깍딸깍 눌리는 버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조작이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게 사실 터치로 돼 있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칭찬합니다. 여기 또 이게 핸들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안에를 파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좀 세밀하게 애를 썼다. 이런 부분들 보이고요. 밑에 이제 핸들이 편하게 잡을 수 있게 3포크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는 아마 눈동자 추적 센서일 겁니다. 국산차에도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딴 데를 보고 있다든가 뭐 졸고 있다든가 하면 이제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요 운전자 감시 시스템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카메라를 통해서도 아마 운전자의 어떤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핸들은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음성 인식과 오디오 또는 이 계기판에 관한 설정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튼 하나씩 눌러보면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른쪽에는 여기 음성 인식 버튼이 있는데 음성 인식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단 뭐 오늘의 주요 뉴스라든지 뭐 오늘의 날씨라든지 이번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당연히 되고요. 내비게이션 당연히 잘 알아듣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PV5의 플레오스 시스템을 약간 베타 버전으로 보여주는 그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운전석 열선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열선을 켤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되고요.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명동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최신 KBS 주요 뉴스를 네, 이런 식으로 차 안의 기본적인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어가 잘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입차 같은 경우를 구매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이 T랑 이 누구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ood. 네, 여기 보시면 계기판이 있죠. 이 차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계기판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 중에 이 중간의 버튼,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 계기판에 있는 정보가 바뀝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차와 옆차와의 간격,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켜게 되면 이제 정보가 나오겠죠. 차선 정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속도와 배터리량, 주행거리 이렇게만 최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여기 T맵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요 그대로 지도에 표시게 됩니다. 와이퍼가 여기 돌려서 이제 3단계, 1단계 오토 와이퍼, 그 다음에 끄는 거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제 방향 지시등이 있죠. 이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 오토, 하이빔,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쏘는 거, 그 다음에 라이트를 오토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가 방향 지시등 소리가 되게 특이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쵸? 뭔가 이렇게 탁 치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상당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방향 지시는 소리가 납니다. 이쪽에는 이제 컬럼식 변속 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벤츠 같은 데서 차에서 볼 수 있는 이제 D,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후진,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파킹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컬럼식 기어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버튼들은 없습니다. 이 버튼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권에 탈 것 리뷰.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디스플레이의 반응 자체는 빠릿빠릿합니다. 렉이나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주 잘 돼요. 다만 이 내비게이션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 설치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응이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능이 뛰어난 테슬라 같은 그런 프로세서가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일단 내비게이션에 T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 익숙하신 그 시스템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구분선을 움직여 가지고 요거를 내비게이션에 이만큼 보여주고 이쪽에는 이제 다른 걸 보여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됐는데, 단점은 이게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제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런 거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운전 중에 조작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을 텐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포인트를 잡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즐겨찾기라든지 블루투스인데 여기에 있는 화면 설정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픽 메뉴 같이 바꿔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쪽에 있는 이게 이제 홈 버튼이 되겠죠. 이거 딱 보세요. 딱 봐도 홈 버튼이잖아요. 누가 봐도 홈 버튼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가 봐도 홈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 버튼이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칭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쭉 나오는데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다 이용 가능하고요. 이 팀앱 스토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블루투스, 비디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좀 특이한 점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약간 행성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행성의 색깔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누르시면 이제 차량 설정 부분이 이제 트림미터, 차량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쪽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설명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만 눌러보면 타이어 압력이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주행 거리가 몇 킬로인지, 서비스 입구까지 몇 킬로 남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견인 모드 같은 것들, 그 다음 배터리가 현재 어떻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잘 이쪽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모양을 눌러보시면 이제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자동차 모양 누르면 설정 화면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컨트롤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바로 가기를 보면은 이제 빠른 컨트롤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즐겨찾기도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장에 보시면 지금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천장이 이제 불투명과 투명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투명으로 바뀌었다, 그죠? 다시 불투명하게 이런 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 트렁크 여는 것도 가능. 이렇게 즐겨찾기 부분들을 여기 앞에다가 해놨고요. 자, 주행을 누르시면 크립은 뭐냐면, 우리가 내연기관 차는 쭉 엑셀을 밟다가 엑셀을 떼면 타력으로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성 주행을 켤 건지 끌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리막 제어, 이제 SUV는 쭉 내리막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기능들이 보통 있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드로 할 건지 주행거리 모드로 할 건지, 원페달 드라이브의 대생 강도를 얼마만큼으로 조절할 건지도 여기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자세한 설명들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점점점을 누르면 기능을 다 보여주는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사각지대 정보, 이런 다양한 운전 보조 기능들을 킬 건지 끌 건지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버튼 누르시면 여기 충전에 관한 정보, 몇 프로 충전이 되어 있고 예약을 어떻게 할 수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오디오에서 이제 어디에 오디오를 소리를 잘 중심을 맞출 건지, 뭐 서라운드,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 헤드셋에 관한 부분들, 여기 보시면 헤드 스피커가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이 운전석 뒤에 여기 시트 헤드레스트 부분에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소리는 여기서만 들리거든요. 운전자만 들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똑같이 헤드셋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들도 내비, 음성, 통화, 벨소리, 미디어를 핸드폰처럼 각각 나누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 보정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외부의 소음을 얼마만큼 깎아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정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다른 차에서는 잘 보지 못한 옵션인데 이 차의 가격대에 맞는 가치를 제공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보시면 여기 조정, 여기 스티어링 조정인데 이것도 똑같이 스티어링 조정 버튼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이 화면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누르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핸들이 지금처럼 움직이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이 메뉴를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작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이 폴스타4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 중에 이거를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조정을 누르면 여기에 조향 조정, 왼쪽 미러, 오른쪽 미러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서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제 효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트 위치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뒷좌석도 보시면 뒷좌석 각도 조절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조절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도 우리가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공조기가 있죠. 그래서 공조기는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이게 이제 핸들 열선과 운전석 쪽 열선 통풍을 조절하는 버튼이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프, 이건 이제 핸들 열선이죠. 요거는 이제 운전석 열선, 그 다음에 운전석 통풍 기능이 되겠고요. 밑에 마사지를 누르게 되면 이제 마사지 시트가 작동이 되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마사지를 눌러서 킬 수도 있고요. 마사지도 이거 웨이브냐, 등이냐, 허리냐, 뭐 부드럽게냐, 강하게냐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 기아에 있는 에르고 모션 시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지도 않고요. 그거보다 더 약하지도 않고 다 그 정도 느낌인데 그거는 뭔가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뭔가 좀 더 불려주는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뭔가 쿡쿡 찍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더 만족해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만약에 내가 여기 아까 운전석 보조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센서에서 운전자가 뭐 존다 이게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운전석 안마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세져요. 그러니까 잠 깨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부분이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 누르시면 이제 공조기 제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버튼이 좌우로 움직이는 자동 이 송풍 모드가 있네요. 뒷좌석을 이렇게 자동으로 켜게 되면 뒷좌석도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절은 안 돼. 아, 자동이라 그런가요? 아니네요. 그냥 밑으로 나오게 할 건지 위로 나오게 할 건지만 조절이 되네요. 테슬라는 아래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 카메라 화면으로 바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뭔가 되게 좀 부드럽지 않고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도 이쪽 카메라, 뭐 이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 뭐 이쪽 카메라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위치도 다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유용하게 잘 되어 있고 보기 편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조금 조작에 대한 어떤 세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UX라고 하잖아요. UX가 막 되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치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는 썼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죠. 이거 송풍구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안에는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어서 운전석 측과 조수석 측을 각각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개면 좋았을 텐데 하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런 것도 되게 고급지게 잘 뭔가 어라운드를 이제 둘러싸 놨죠. 그죠? 랩 어라운드를 해놔가지고 뭔가 상당히 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게끔 했고, 제가 진짜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다이얼 볼륨 스위치거든요. 요게 은근히 없으면 불편해요, 터치로 하면. 그래서 요걸 여기 넣어놓고 여기 정지, 스탑 이런 기능도 터치로 넣어놨다는 게 아주 칭찬합니다. 음질 한번 들어볼게요.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스피커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음질 자체의 해상력이 높다라는 느낌보다는 성감이 되게 뛰어나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뭐 라이브 음원이라든지 뭐 락이라든지 또는 클래식 같은 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좀 공간감에 대해서는 만족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해상력은 조금 이퀄라이저를 만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컵홀더가 이제 2개가 있고요. 적당한 사이즈의 컵홀더가 잘 되어 있고 덮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사이버틱한 재질의 마치 손을 베일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한번 탁 누르면 쓱 닫힐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눌러서 열 수 있는 암레스트 밑에 수납함이 있습니다. USB-C 포트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 수납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작은 카드 지갑 같은 거나 뭐 그런 미세한 것들 넣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살펴봤고, 밑에 보시면 또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잘 비워놨죠. 전기차는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간들을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엄청나게 깊은 이제 수납함이 파여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는 대신에 위에 이런 브릿지 구조로 만들고 아래를 비워놔서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흰 색깔 시트인데, 요거는 근데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그레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흰색 시트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 컬러감이 있는 시트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시트 구조가 되게 멋있습니다. 예쁘고요. 약간 버킷 같은 느낌도 좀 있죠. 그래도 안에 통풍이랑 열선이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가죽도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을 이용해서 착자감이나 이런 거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다만 이 등받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개인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방석 부분과 여기 등받이 부분은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누르면 이거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의 길이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올려서 무릎 아래까지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방석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 부분들은 좋은데, 이게 왜 수동일까? 7천만 원대 중반인 차량에서 이게 왜 수동 레버로 작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어쨌든 편하고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되게 좋아요. 건에 탈 것 리뷰. 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좌석에 탔을 때는 이 차가 그렇게 넓은 차인가 라는 걸 잘 못 느꼈는데, 뒷좌석에 타니까 되게 넓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약간 말하는데 울림이 있을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좀 여유로운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차에 딱 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역시 이 차의 가치에 대한 이 친구들의 어떤 서술적인 부분들이 여기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 폴스타 4는 100% 동물복지 가죽을 이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막 무슨 시승차도 아닌데 뭔가 끊임없이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 유럽식 교육서 변경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뒤에서 봤을 때 보는데, 보시면 이게 시트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발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트를 올려주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발이 잘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좀 위에서 뭔가 차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시선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 느낌? 있을 정도로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뭔가 더 시야가 높다.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멀미를 덜 하겠죠. 왜냐면 인지부조화 현상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시트가 사실은 앞좌석을 가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치를 높여줌으로써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장재는 똑같이 앞좌석이랑 동일한 모습이고, 이쪽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뻐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차는 정말 예쁩니다.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이 얇은 선과 이 반사 간접등을 잘 활용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에어벤트가 있죠. 에어벤트 이쪽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거든요. 에어벤트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고급차나 좀 큰 차애들만 여기에 B필러에 이 에어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빠르게 시키는데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어 오픈 스위치인데,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창문을 위로 여는 것과 도어를 오픈하는 스위치가 같은 로직으로 되어 있지만 위치랑 버튼의 크기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에 스피커가 여기 달려있고, 여기도 이제 옷걸이
뒷걸이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무드 램프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센터 암레스트가 강하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당기면서 누르시면 열립니다. 여기 그냥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잘 해놓을 수 있는 부분도 해놓고요. 자, 이 차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죠. 이쪽에도 있거든요. 이 등받이 시트백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눕혀지고요. 또 이렇게까지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렇죠? 다시 눕히면 이 정도까지 눕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백 각도 조절이 되는데 끝까지 눕히면 상당히 편합니다. 시트백 각도를 정말 잘 만든 느낌이 있어요.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뒷유리가 없어서 생각보다 답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도 밑에 무드램프가 지금 보이시나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무드램프가. 그래서 이쪽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도 되게 고급 차에 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위에 루프 글라스도 상당히 광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테슬라처럼 요거는 이제 그냥 선쉐이드가 없지만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 유리를 불투명 투명을 이제 전자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햇볕이 되게 뜨겁게 내리쬐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안에서는 햇볕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고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불투명의 효과가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에어벤트 밑에 여기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트에 열선, 여기는 열선 시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등받이가 또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플레이 중인 음악의 다음 트랙 아니면 뭐 음량 조정 이런 것도 되고요. 네, 여기에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독서 등을 켜고 낄 수 있는 스위치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좌석에 막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 좀 아쉽지만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비싸 보이지 않은 디스플레이를 넣은 거에 대해서 7,500만 원짜리 차가 쭈빼기 되는 거는 기분 탓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가 너무 싸요. 테슬라 모델 Y가 뒷좌석에 디스플레이 있죠, 전동 시트 다 돼 있죠, 폴딩도 전동으로 되죠. 이런 다양한 기능을 다 집어넣고 4,999만 원에 나오니까 다른 차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참 이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 뒷좌석 시트도 편안하고 말랑말랑하고 착자감도 좋고, 제가 좀 운전을 해봐서 뒤에 타봤는데도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뒷좌석을 위한 패밀리카도 탑승을 해도 좋고요. 지금 이 차가 보면 출고한 지 1년도 안 됐고 지금 이 차가 한 10,000km 탄 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쭉 다 일어났죠. 지금 여기 여기 가죽 주름 장난 아니거든요. 이 차가 좀 가죽 품질이 약간 내구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래 타보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가죽 시트가 정말로 내구성이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차가 전체적으로 가죽 시트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USB-C 포트 충전 당자가 2개도 아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트 백포켓도 있죠. 이런 식으로 백포켓도 재질이 되게 고급진 느낌이 좀 있는데요. 뭔가 쫀쫀합니다. 이렇게까지 뒷좌석을 살펴봤습니다. 건에 탈 것 리뷰.